도망자 야솝. 원피스 세계관 최악의 아버지로서 어린 우솝과 병든 아내를 두고 모험을 떠난다. 야솝이 떠난 뒤 그의 아내는 홀로 아이를 키우다 지병으로 인해 쓰러진다. 우솝은 죽기 직전에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거짓말을 하지만 우솝의 어머니는 야솝이란 인간의 무책임함을 뒤늦게 깨달았는지 내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을 사람인 걸 알고 있단다. 라는 말을 하고 숨을 거둔다. 아내의 병을 깊게 만들고 아들에게 평생 갈 마음의 상처를 안겨놓은 주제에 야솝은 가족을 버리고 온 것이 술자리 무용담이라도 되는지 술에 취한 채 어린 루피에게 자랑스럽게 이 일을 얘기하면서 신나게 춤을 춘다. 이웃 빨간머리 해적단이 밀지모자 해적단과 조화할 기회가 생기는데 야솝은 껄끄러운 상황은 질색이라는 듯 샹크스에게 우솝을 만나기 싫다는 말을 한다. 여자들은 그리고 가족 중에 여동생과 누나가 있는 남자들은 야솝 같은 인간과는 결코 얽히지 않기를 바란다. 기생충 노진구. 언더도그마의 상징 같은 캐릭터이다. 유약하고 무능력한 인물로서 늘상 사람 좋은 척 비굴한 웃음을 짓지만 주변에 누구보다도 추잡하고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 도라에몽 에피소드의 모든 문제가 노진구 때문에 발생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며 모든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책임하라 앉는 촉법소년이다. 도라에몽이 노진구 하나 사람 만들겠다고 오버테크놀로지 기술을 쏟아부었음에도 실패했다. 노진구의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무엇을 받아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끝없이 해주기만을 바란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잘해줘도 골수까지 이용당할 뿐이며 나중에 한 번이라도 안 도와주면 변했다고 욕먹을 뿐이니 원한을 사지도 말고 신문을 쌓지도 말고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상책이다. 정학설 담비. 지랄을 바탕으로 그려진 생생함 때문에 출산율 떨어뜨리는 만화로 유명한 나타났다. 담비는 나타났다가 출산율 저하 만화로 불리게 된 원흉인 캐릭터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캐릭터이다. 뭐든지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바닥에 드러누워 울고 소리 지르는 게 일상이다. 특히 부모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는 더 크게 난리를 피워서 난처해진 부모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소름 끼치는 영악함을 보여준다. 더욱 큰 문제점은 담비의 고집에 맞춰주려고 해도 변덕이 죽을 듯하는 성격이라 맞추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때로는 우는 것을 넘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부모에게 복수를 하기도 한다. 복수의 방식은 부모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이용하는 것. 부모를 골탕 먹일 각오로 자신의 꼴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작고 소중한 출산율을 지키기 위해 아따았다는 금수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안면몰수 한지우. 우리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성격의 캐릭터이다. 평상시에는 우정과 친구의 중요성을 앞장서서 설파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취하면서 대체제가 생기거나 빨아먹을 단물이 사라지면 존재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타입이다. 이런 친구를 만나면 인간불신에 사로잡히기 쉬우니 항상 주의하길 바란다. 졸렬립. 나루토 최악의 아기는 일반적으로 히로젠이 거론되고 한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보를 가지는 법. 히로젠이 보여준 인성만큼이나 나뭇잎 마을이라는 집단이 보여주는 인성은 놀랍다. 대표적인 사례 두 개만 언급하겠다. 카카시의 아버지 사토무는 전설의 3닌자보다 뛰어나다고 불리던 인재였으나 임무 수행 중 동료의 목숨을 구하고 임무를 실패했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지독한 비난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얻고 세상을 등지게 된다. 나루토의 부모님은 위기에 처한 마을을 구하기 위해 나루토를 남겨두고 목숨을 바친다. 긴박한 와중에도 나루토의 미래가 걱정되었기에 나루토의 신변을 부탁했으나 나루토의 유년 시절은 비위생적인 환경과 굶주림에 시달리게 된다. 게다가 자신의 몸을 바쳐 마을의 재앙을 봉인했음에도 마을 사람들은 나루토를 멸시하고 따돌린다. 이후 나루토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나루토가 자기들 편이라고 떠들어대는 건 가관이었다. 개인적으로 작가가 나루토의 영웅성을 부각하기 위해 핍진성을 포기한 게 아닌가 싶다. 뛰어난 인재를 시기하고 꼬투리 하나 잡아서 마녀 사냥한 다음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건 그렇다 쳐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의 자녀가 재산도 뺏기고 욕먹고 사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가정 파괴범 시구래.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랑 입을 덮었다고 여자의 엄마를 꼬셔서 같이 입을 덮은 남자이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니 모쏠로 살더라도 이런 사람은 만나지 않기를 바란다. 천재 소시오패스 코난. 끔찍한 범죄가 발생해도 오직 자신의 지적 흥미를 푸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인체 위험에서 수술 시에도 승인을 받아서 사용되는 강력 마취제를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사용한다. 국가로부터 범죄 수사의 권한을 이양받은 경찰도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금지된 도청을 태어나게 하고 유명한 탐정이 끔찍한 범죄의 참고인이 되자 어떤 사건일지 흥미롭다면서 낄낄 웃기까지 한다. 타인의 슬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자신의 욕구 해소에만 중점을 두는 타입이다. 유유상중이라고 비슷한 놈들과 무리를 짓고 있으나 얘네들은 멍청해서 민폐 수준에 그치는 것에 비해 코난은 아주 뛰어난 두뇌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가중된다. 이런 타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타인을 이용할 수 있는 유형으로서 조심하길 바란다. 선 넘는 이기철. 요즘 시대였으면 당장 학교 폭력으로 신고해야 하는 인간이다. 재수없게도 기철이의 옆자리에 앉은 희선이에게 어떤 합의도 없이 멋대로 책상에 선을 긋고는 물건이 넘어올 때마다 빼앗고 찢어버렸다. 더 악질적인 건 실수로 선을 넘을 때마다 자신의 영역을 넓힌 것, 물건과 자리를 뺏는 것도 모자랐는지 아파서 결석한 희선이에게 너 같은 건 아파서 죽어버리지 학교는 왜 왔냐? 등신아! 나는 입 밖에 내기에도 끔찍한 언어폭력을 했다. 팔꿈치를 꼬집고 책가방을 휘두르는 학교폭력을 저질렀고 마지막에는 아버지도 없는 게 너희 아버지는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죽었어. 그것도 모르냐? 같은 차마 해서는 안 되는 망언을 내뱉고 희선은 눈물을 흘린다.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후회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피해자는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 부모님 요구는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 모두 그 사실을 인지하고 친구와 싸우든 롤을 하든 키비를 붙든 부모님 요구는 생각도 하지 말자. 미스터 사기왕 쇼타.
장사꾼이 아닌 사기꾼이라고 불려야 하는 인물이다. 인생을 바쳐서 개발한 장어 소스의 레시피를 일면식도 없는 주제에 알려달라 요구하고 경쟁자가 품질과 신선도를 위해 거금을 투자하는 것을 보고는 비겁하다며 비난한다. 가장 최악은 형편없는 퀄리티의 재료를 소비자에게 덤터기 씌워서 파는 비양심적인 사기 행위를 보고도 모르고 산 사람이 잘못이니 공부해라는 발언을 한다. 다들 쇼타 같은 놈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바가지 쓰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돈 먹는 공룡 둘리. 고길동 아저씨가 둘리 때문에 쓴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20억은 될 거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재산적 피해 이외에도 길동 아저씨는 둘리와 군 식구들로 인해 목숨을 잃을 뻔하거나 감옥에 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속담의 화신 같은 유해 생물로서 악착같이 길동 아저씨의 집에 군 식구가 되고 나서는 마치 집주인이 된 것처럼 다른 군 식구들을 불러들이고 주인의 생명과 재산을 파탄냈다. 고길동 아저씨가 죽으면 집은 자기가 가지겠다는 발언을 통해 음흉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한 캐릭터로서 니건 내꺼 내건 내꺼라는 쓰레기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재수없게 이런 유형의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게 된다면 절대 반드시 어떤 관계도 형성하지 말고 거리를 두는 걸 추천한다. 공감불능 손오공. 타인의 입장과 감정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캐릭터이다. 어린 시절 저지른 각종 범죄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하는 행동이 더욱 기괴하다. 마인부우가 부활하자 못지를 충분한 힘이 있었음에도 미래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일부러 쳐준다. 전우주의 운명을 걸고 한 손오공의 도박은 실패하고 마인부우에게 수많은 행성이 멸망하게 된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결과인가? 차라리 최강인 본인이 우주정복을 하겠다는 게 더 정상적으로 보인다. 손오공의 특이한 사고방식이 가장 두드러졌던 건 셀과 아들 오반의 전투이다. 아들이 셀에 의해 두들겨 맞는 상황에서도 오반이 분노하면 이길 수 있다면서 느긋하게 바라보기만 한다. 이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피콜로가 분노하며 오반을 도우려하자 그걸 막기까지 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오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오반도 오공이 제대로 된 아버지가 아닌 걸 알아서인지 오공이 아닌 피콜로의 복장을 입고 다닌다.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능력이 결핍된 인물로서 크게 한번 대일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떡잎부터 다른 훈이. 평상시에는 소심하고 약한 척하지만 자신이 유리한 상황이 오거나 작은 권력을 쥐게 되면 한없이 치졸한 본색을 드러내는 성향이다. 다같이 조난당한 상황에서 식량을 비밀로 하고 과자 봉지를 위해 친구였던 짱군의 가족을 밀고 하기도 했다. 게다가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쿵우를 배웠다는 걸 빌미로 대학교 똥군기를 유치원생이 시절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친구인 맹구가 소중히 모은 수집품을 돈도 안 들어가는 수집품이라고 비하하기까지 했다. 에이,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눈에는 저 어린 나이부터 벌써 저런다는 게 더 소름 끼친다. 아가리 요리사 성찬. 요리사면 손을 움직일 것이지 혓바닥만 굴리는 성찬이다. 초면인 진수에게 밤이라는 사람인 줄 알았다. 나도 이불 같이 덮는 사람 없다 등의 무리한 발언을 남발하고 이후 진수와 사귀고 난 다음에는 불륜과 바람을 저지른다. 이것만으로도 성찬의 한심한 인간성이 보이지만 가장 무서운 점은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타인에게 꼽을 주는 게 일상화된 캐릭터라는 점이다. 본인은 장아찌를 음해보시라고 하는 주제에 비전문가가 외래어 한번 사용했다고 다른 사람도 있는 자리에서 정색하면서 일침을 준다. 외국에서 살다 온지라 한국 특유의 아밀라제 공유 습관을 기름치게 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엄마 찾아서 같이 밥 먹을 때도 그럴 거냐. 남의 악습을 강요한다. 성찬의 인성이 가장 크게 드러난 사건은 바로 에어매생이다. 라이벌 봉주가 온갖 노력을 기울여 최상의 매생이국을 대접했지만 성찬은 한 숟가락도 먹지 않고 이건 맛있는 매생이국이 아니라는 발언을 한다. 매생이국을 극찬하면서 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이다. 당연히 봉주는 분노했고 성찬에게 네가 만들어 봐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력이 비슷한 성찬이 봉주의 매생이국보다 월등히 맛있는 매생이국을 만들 방법은 없었고 등장한 것이 에어매생이국이다. 제철 매생이의 맛을 묘사하더니 지금은 제철이 아니라 구할 수가 없어서 상상의 맛을 준비했다는 것. 편의점 아빠 말고는 대표본 적 없는 나도 고든 램지 앞에서 스테이크 굽기를 훈수둘 수 있는 무적의 논리다. 일주일 전부터 약속 잡고 쫄쫄 굶은 채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상상의 맛에 만족했을지 궁금하다. 지옥도 와노쿠니. 물이 고이면 섞는 법. 쇠국으로 갇혀있는 나라가 얼마나 끔찍해지는지 보여주는 와노쿠니이다. 이곳이 끔찍한 이유는 자신들의 잔혹성을 해소하기 위해 약자가 나타난다면 한없이 잔인해지기 때문이다. 카와마츠 이노아라시 네코마무시는 어린 시절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와노쿠니 국민들에 의해 화형을 당할 뻔했다. 아무리 생김새가 다르더라도 생명을, 그것도 대화가 통하는 생명체를 화형시키는 게 정상일까? 와노쿠니의 아긴 쿠로즈미 오로치는 조부의 죄로 인해 일평생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자랐다. 오로치를 제외한 쿠로즈미 가문 일원들의 형편도 똑같았고 실제로 많은 인물들이 목숨을 잃었다. 소름 끼치는 것은 쿠로즈미 가문을 학살한 자들이 관군이 아니라 와노쿠니의 일반 국민들이었던 것. 자신들의 폭력성을 해소하기 위해 괴롭혀도 괜찮을 법한 이유가 생긴다면 타인을 무참히 짓밟는 저열한 국민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후에도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모를 감내해온 오뎅의 처형식이 재밌을 줄 알았는데 지루하다 같은 망언을 일삼는다. 오뎅이 죽기 직전 마침내 오로치가 감춰뒀던 복수심을 드러내자 오뎅님 힘내세요라며 졸렬린 맘먹는 태세 변환을 보이기까지 한다. 흑화한 오로치의 복수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된 이후에도 저열한 국민성은 사라지지 않고 쿠로즈미는 불태워야 마땅하다라는 소름 끼치는 발언을 한 것. 국가는 역사교육 시간에 이 말을 가르치고 이를 듣는 국민들은 환호한다. 실제로 오랜 시간 외부와 교류가 없는 지역은 타인과 약자에게 한없이 잔혹해지는 특성을 보이곤 한다. 만일 지금 당신이 머무르고 있는 동네가 이런 특성을 보인다면 빨리 도망치길 바란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집게사장.
임금체불, 불법포획, 근로법 위반, 위생법 위반, 강력 범죄 등등. 돈 때문에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지른 인물이다. 악랄한 자본가의 특성을 모두 모은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 집게사장의 특징은 크게 9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돈을 이 세상의 모든 가치에서 가장 높은 것에 둔다. 두 번째, 돈으로 뭘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돈 자체에 집착한다. 세 번째, 공정한 계약을 맺어도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해 상습적으로 계약을 위반한다. 네 번째, 권위주의적이고 폭력과 폭언을 서슴지 않는다. 다섯 번째, 돈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다. 여섯 번째, 직원을 동료가 아니라 노예로 본다. 일곱 번째, 수전노인 자신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고방식의 타인을 멸시한다. 여덟 번째, 이런 속내를 감출 생각 없이 드러낸다. 아홉 번째, 직원한테는 월급 주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여자한테는 아낌없이 돈을 쓴다. 만일 당신의 고용주가 이 특징들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짐 싸고 도망치길 바란다. 영상 끝.